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8월 15일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네, 어제 데이터가 PPI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큰 부분은 포트폴리오 수수료였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수수료는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높게 측정된 부분. 근데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물가를 넘기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졌고요. 근데 크진 않았고, 그럼 나머지는 이 PPI가 높게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안 발생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이 마진을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기업들이 물가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마진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의 마진이 안 좋게 나온다. 근데 요 부분을 희석하는 게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마진을 흡수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하방을 맞고 일단 들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부분이 이 23,800 부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깨줘야 되고, 그다음 중간중간 23,500, 그다음에 350, 23,100 이런 식으로 이 지지 라인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라인조차도 지금은 깨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아직 증시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다음에 상승 여력이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이 오늘 데이터보다 이제 결과적으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 금요일에 파월 연설이 잡혔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 상승 부분에 올라올 때 계속 숏만 잡은 건 아니고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만 사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유나이트 헬스케어, 제가 헬스케어 네 일라이릴리, 유나이트 헬스케어,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는 지금 역사적인 저점에 저밸류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중에서 유나이트 헬스케어를 담당을 해서 요거를 이제 멤버십 분들과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버크셔에서 워렌 버핏이 이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500만 주 이상 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10% 다들 10% 이상의 수익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트 헬스케어는 이제 지금 300 위로 다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요 구간을 지켜주면서 한 번에 좀 올랐다가도 이제 차익실현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한 여기 400불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큰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지금을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말고도 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사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 분석을 드릴 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5개의 파동으로 냈을 때 여기 이 갭을 채우게 되면 이 부분부터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수 전체가 조정받을 시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은 제 멤버십이든 제 채널 취지가 꼭 이제 리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분석을 하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공통 상승 구간 이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특정 부분에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ASML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간에서 이 아래에서 여기 부분부터는 매수 접근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670, 680 여기까지 일단 매수 용이하다. 그리고 200불 이상 200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1140불 요 근처에 오면 이때부터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다. 그 때문에 각자 전에 어느 주식들에 관심을 다들 어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가격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같이 이제 매수를 들어갈 만한 거, 이번에는 저는 뭐 유나이트 헬스케어를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기존에도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부분에 조금씩 들어간다. 아마존이나 좀 이렇게 빅테크에서도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받고요.
지금은 좀 다들 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기업들 하나 또 설명해 드리면 이제 후드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84 부터는 저는 매수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이 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다가 84 구간이 오면은 지체 없이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매수 라인. 그다음에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또 계속 담아가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요 구간이 지금 오냐 안 오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마이크론이나 뭐 ASM 이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해 놓은 거다. 그래서 한 번은 온다. 그 뭐 최근에 템퍼스도 사실 매수를 저는 52 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처에 왔을 때 쪼금 더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뷰가 숏 뷰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더 욕심을 내는 거죠, 더 아래에서 잡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더 좋은 가격이 내려왔을 때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그 관점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좋은 가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리에 오면 과감하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템퍼스도 지금 제가 원했던 가격까지 오진 않았지만은 결국 일단 템퍼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들고 가기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코인베이스도 이제 멤버십 설명을 드릴 때 여기 구간 285 여기부터는 매수 관점이 용이하다. 근데 이 라인 이 채널까지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돌파가 나오면은 이 320, 300 기준으로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아래로 계속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이 320과 330을 이 채널 돌파하고 지지 라인이 나오면 이 320, 330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업스타트인데요. 저는 이제 업스타트보다는 소파이를 더 좋게 얘기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업스타트가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다. 기회 실적이 그렇게 못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나온 편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60이 아래부터 이제 저는 중소형주들에 큰 물량을 태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파이랑 같이 좀 나중에 다시 턴어라운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지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파이가 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업스타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62부터 천천히 55 이렇게 나눠서 이 채널 부분에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9 정도부터는 접근하기 괜찮다. 지금 이제 업스타트에 비해 소파이가 더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더 오르는 상황인데, 조정이 나와서 만약 이런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자리들이 왔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괜찮다면, 큰 악재가 없다면은 사는 라인이 되겠다.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 충분히 26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추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19에 오게 되면은 사고요. 좀 더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고 해도 16 이렇게 놓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서클이 좀 많이 빠졌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그거 말고 오퍼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갭을 채우러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135를 잡고 100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이 135 부근 아래부터는 쪼끔씩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추세가 올리고 다시 한번 올리고 내린 다음에 여기서 꼭지 달고 내렸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요런 식으로 쪼끔 이 음봉을 많이 때리면서 전환하면서 좀 시간을 끌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약간 이렇게 누워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35 아래에 내려왔을 때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켜본다. 그다음에 급락이 한번 나와서 이 100불 아래로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또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눕는다. 예, 눕는 패턴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이탈하고 올라가더라도 이 150에서 부딪힐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올라가면 이제 200 부근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서 150 부근이 온다면 여기서 익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 눌려서 일자로 나왔을 때 조금씩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먹는 거다.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중성주나 이런 민주 같은 경우는 단타 형식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단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트마인이나 SBT 샤프링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랐을 때 한번 털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눕거든요.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쏘고 좀 기울기 낮추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쐈다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트는데, 이 한 번 트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꼭 요거를 이 거대한 요런 상승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줄 때 먹어라. 들어가서 주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지금 저는 135 아래로 나오고 나서 한번 여기서 기다가도 한번 150 부근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을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경쟁사에서 실적이 좀 미리 안 좋게 나오면서 선반영으로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어닝 실적 전까지 이제 지금 5개 파동으로 만약에 이게 빠지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일단 비빌 텐데,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면 이미 선반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과하게 빼지고, 이 부분에서 이미 진짜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요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요런 부분은 지금 이 전체적인 추세와 밑각 부분 채널이 비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추려 놓고 원하는 가격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런 가격이 오는 기업들을 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사는 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그 기업적인 분석이나 실적들을 보고 나서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조정이 왔을 때 살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합당한 가격에 왔을 때 사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200일선 요 근처 이 400불부터 접근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채널의 390 부근, 요 부분부터 이 저 직전 이런 캔들 고점 부분, 여기가 어차피 400부터예요. 400부터 390에서 400 사이에서 들어가고, 실적이 안 나와서 한번 내려 꽂은다고 하면은 360에서 한번 더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모습으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힘스인데요. 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뭐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노보노 디스크와도 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 힘스 어플 이런 사용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40%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봤을 때 더 꺾인다면은 40과 32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염두를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뭐 베스트는 저는 한 40 여기 채널까지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증시가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48부터 그냥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를 좀 어느 정도 바운드를 정해 놓고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량도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제 템퍼스나 힘스 둘 중에 하나, 이러니까 겹치게 들어가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어제 225 저항, 여기를 뚫게 되면 스키즈 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을 맞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이 호재가 큰 호재 소식은 아니었지만은 어제 지수를 방어를 할 때 이 아마존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빅테크가 고밸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호재 트리거가 있지 않은 한 전체적으로 뚫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애플, 테슬라, 뭐 구글 이런 거에 있어서 지수를 계속 고밸류를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최근에 실적에서 떨어졌지만은 실적이 마소나 메타에 비해, 구글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거지 아예 망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갭을 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직전 236을 돌파하고 전체 고점
이 어떤 240을 돌파한 다음에 260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밸류된 기업들은 없다. 완전 고평가된 기업들을 보다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쓰는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확실한 금리나 시그널이나 전체적인 더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더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더라도 저는 저밸류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 것 같고요. 좀 자리가 왔을 때를 사는 거를 좀 선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저밸류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좀 저밸류된 기업들을 좀 찾아서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혹시 모를 조정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조정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빅테크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소형주들의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질 때 중소형주들의 물을 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단 중소형주들보다 빅테크 쪽으로 수급을 다시 주고 나서 나중에 중소형주 사이클이 왔을 때, 왜냐하면 떨어질 때 빅테크가 먼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떨어지죠. 그다음 중소형주들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가 먼저 오를 반등을 나중에 크게 할 거기 때문에 빅테크 쪽으로 수급을 먼저 수급을 쌓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올랐을 때 빅테크에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을 이 중소형주들의 물을 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